안녕하세요. 투자 플랜 B입니다. 오늘은 우리 경매 전문가들도 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물건, 권리 분석할 때 놓칠 수 있는 그런 물건을 이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권리 분석이잖아요. 저는 그래요. 이제 경매 물건 볼 때 법적으로 문제가 있고 또 문제 없고 이거를 그렇게 중요하게 따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제 실무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경매 물건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법적으로 문제 없는 물건들은 사실 우리 전문가나 초보자나 똑같아요. 거기다가 이제 요즘은 정보지가 잘 되어 있잖아요. 거기 보면은 뭐 권리 분석들을 쭉 해놨는데 가끔 뭐 정보지를 보면 틀린 것도 있어요. 잘못하는 것도 있는데 대부분은 맞더라고. 잘 해놨더라고. 이제 법적으로 문제가 있고 없고를 따지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냐면 법적으로 문제 없는 물건들은 사실 경매물이 전문가나 초보자나 똑같아요. 별 차이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돈은 어디 있어요, 돈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물건들보다는 아무래도 법적으로 문제가 팍팍팍 있는 그런 물건들에 있는 거잖아요, 돈이. 그래서 사실 저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많은 물건만 찾아요. 법적으로 문제 없는 건 일단 지켜놓습니다. 그런 물건 찾아가지고서 그 법적 문제들이 무엇이 있는가, 그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 연구를 하는 거죠. 그 연구를 한 다음에 최악의 경우에도 원금은 보전이 돼야 됩니다. 할 수 있는 방법을 이제 생각을 해 놓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소송까지 갈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입찰 참여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 혼자 단독 입찰 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시나리오대로 진행을 하고 소송까지 그런 경우가 생기는 거죠. 어차피 뭐 저야 1990년대 말부터 지금까지 쪽 로펌에 근무하면서 송무 사건을 원래 담당했었으니까 처음에 형사사건 하다가 민사사건 하다가 그러다 이제 경매 NPL 이런 쪽으로 전환을 해서 이제 이상 이제 경매 NPL만 이제 담당하고 있는 거죠. 지금까지 서두가 길었는데 오늘 제가 전문가들도 실수를 할 수 있는 물건을 소개해 드린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사례로다가 청주 법원에서 진행했던 2021 타경 6405 부동산 강제 경매 사건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토지 같은 물건들은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주거시설에서 이제 임차인이 있는 물건, 그런 물건은 반드시 현재 나와 있는 경매 사건만 보면 안 됩니다. 과거의 사건도 봐야 되는 거예요. 요즘은 잘 나와 있어요. 과거 사건이 나와요. 현재 사건 있고 그 위에 보면 과거 진행된 사건들이 사건번호가 나옵니다. 그런 게 있는 거는 그걸 꼭 확인해야 됩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특히 대항력에 있는 임차인이 있는 물건은 반드시 꼭 과거 사건을 확인해야 됩니다. 정보지에 표시가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등기부등본관이 보는 거예요. 등기부등본에 보면 과거 사건이 뜨거든요. 그 사건 번호 나와요.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이 물건도 보니까 그 사건 이전에 청주에서는 첫째, 과거에 경매에 진행된 이력 사건이 있는지를 확인한다. 둘째, 이 임차인이 과거 사건에서도 임차인으로 되어 있었는지를 확인한다. 왜냐하면 전 소유자인 경우도 종종 있더라 이거지. 임차인이 아닌 경우가 있더라 이거지. 그래서 현재 사건의 임차인이 전 사건에서도 임차인이었는지를 확인하라 이거예요. 셋째, 임차인으로 있었다면 전입만 하고 확정일자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확정일자 없으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에요. 꼭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 넷째, 과거 사건에서 적법하게 권리신고 및 배당 요구를 하였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보다 보면 가끔 배당 요구를 제대로 안 한 경우들이 있어요. 배당 요구 종기를 지나서 한다든지 권리신고만 한다든지 배당 요구만 한다든지. 원래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권리신고 및 배당 요구를 같이 해야 되는 겁니다. 권리신고 따로 배당 요구 따로 하는 경우 종종 있습니다. 일부러 사람들이. 다섯째, 이 임차인이 그 보증금 중에서 배당받지 못한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전 사건에서 과거 사건에서 그걸 확인해야 됩니다. 이 사건은 임차권 등기가 되어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쭉쭉 봤더니 과거에 사건이 있었고, 과거 사인으로 적법하게 권리신고 배당요구가 되어 있고, 또 임차 상당 금액을 배당받지 못한 게 드러나더라 이거지. 그래서 이제 현재 다시 또 경매가 진행된 거예요. 이런 경우에 우리 이제 보통의 경매를 하는 사람들은 현재 사건의 등기부 등본만을 보고 권리 분석을 하는 거예요. 사실 대부분이. 그럼 말소기준 찾아보니 말소기준 권리보다 임차권 등기가 먼저 돼 있어. 그럼 우리가 볼 때 당연히 임차권 등기 1순위 배당이 된다고 본단 말이에요. 그렇게 권리 분석을 해요, 실제로 사람들이. 만약에 이 사건의 경우에 임차권 등기된 임차인의 보증금이 1억 7천이야. 시간이 몇 년 흘렀잖아요. 그 사이에 올랐어. 지방은 잘 안 오를 수 있지만 서울은 오르는 경우 많죠. 몇 년이 흐르다 보니까 아파트 가격이 2억 한 5천까지 올라갔어. 그럼 아파트 현재 가격이 2억 5천이야. 임차인 1억 7천이야. 1순위냐? 말소 기준 걸로
이런 경우 2억 2천에 낙찰을 받아도 임차인, 낙찰 받은 사람이 볼 때는 2억 5천짜리 2억 2천에 받았네 라고 생각하고 3천 벌었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등기비용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지금 편하게 계산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런 물건 2억 2천에 낙찰을 받아도 임차권 등기된 임차인이 1순위 배당을 받으니까 낙찰자인이 당연히 인수할 금액이 없다 라고 분석을 하죠, 대부분이. 그래서 3천만 원 벌었네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 이해해요, 대부분. 그런데 이렇게 분석을 하면 큰일 나는 거죠. 엄청난 실수를 하는 거죠. 왜일까요? 임차인한테는 두 가지 권리예요, 두 가지 권리가. 대항력이라는 권리하고 우선 변제권이라는 권리가 아주 강력한 두 가지 권리가 있어요. 그런데 대항력이라는 권리는 내 보증금을 전에 반환받을 때까지 해당 부동산을 점유 사용할 권리, 또 강제 집행할 권리가 있는 거예요. 우선 변제권이라는 권리는 순위에 따라 배당을 받을 권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 권리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하나 알아둘 게 있어요, 또. 우선 변제권은 전입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전입을 전제로 한 상태에서 확정일자를 받았을 때 발생하는 권리예요. 확정일자 받자는 안 돼요. 우선 변제권 없어요. 왜? 확정일자를 배당 순위 정해놓는 거예요. 확정일자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는 전입이 아무리 빠르고 권리신고 배당금을 적법하게 하고 그래도 배당 못 받는 거예요, 원래는. 왜? 우선 변제권, 배당받을 순서, 확정일자가 없기 때문에 그만큼 확정일자 중요한 거예요. 다만 소액 임차인인 경우,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금은 확정일자가 없어도 배당을 해줘요. 하지만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금을 촉구하는 나머지 금액이 있잖아요. 그건 또 배당이 안 되는 거예요. 확정일자 받지 않으면. 그만큼 확정일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확정일자는 반드시 전입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인정이 되는 겁니다. 전입 없이 확정일자 받았다. 인정 또 안 돼요. 그리고 임차인의 권리 중에서 우선 변제권은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대항력은 내 보증금을 전액 반환받을 때가 계속 힘이 살아있는 거야. 남아있는 거야. 존재하는 거야. 하지만 우선 변제권은 평생에 한 번밖에 못 쓰는 거야. 두 번을 못 써. 그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 사건에서 임차권 등기를 한 임차인은 과거 경매 사건에 경매 기입 등기 이전에 임차권 등기를 함으로써 이미 권리신고의 배당 요구를 한 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우선 변제권의 권리를 사용한 거예요. 과거 사건에서 우선 변제권의 권리를 행사를 했기 때문에 현재의 경매 사건에서는 대항력만 존재하고 우선 변제권의 권리는 없는 거예요. 임차인이 우선 변제권을 행사해서 이미 우선 변제권이라는 권리를 상실한 경우에 배당을 받으려면 집행문이 부여된 판결문, 채무 명의의 집행문을 부여받아 가지고 권리신고의 배당 요구를 해야 한다는 것 꼭 기억해야 됩니다. 채무 명의가 뭐예요? 판결문도 있고 공정유서도 있고 지급문 결정문도 있고 화해금 결정문도 있고 등등등 있어요. 여기에 집행문 부여받아야 돼. 집행 부여받아서 권리신고의 배당 요구를 해야 돼. 배당 종기일까지. 이제 왜 그러냐면 임차인이 경매 사건에서 첫 번째 우선 변제권을 행사하고 나면 이게 일반 채권을 전환되는 거예요. 일반 채권. 그래서 그러는 거니까. 일반 채권자는 뭐야? 채무 명에 있어야 돼. 그리고 거기에 집행 부여받아야 돼. 그래야 배당을 해준단 말이에요. 이거 꼭 기억해야 돼요. 물론 대항력의 사직 강력한 권리는 그대로 존재하고 있으니까 내가 뭐 임차인의 보증금을 떼이려면 없어요. 하지만 시간과 비용과 10년이 갈 수도 있잖아. 10년이 갈 수도. 난 돈을 빨리 받아야 됐잖아. 얼마나 시간이 아까 마음고생이 보통이 심한 게 아니죠. 오늘 강의 내용 잘 기억하셨다가 대항력에 있는 임차인이 있는 물건의 경우에 실수하시는 일이 없도록 꼭 기억해야 됩니다. 대항력에 있는 임차인의 물건? 뭘 보라? 요 사건의 등기부 등본을 봐서 과거에 경매가 진행된 사건이 있었는지를 봐라 이거야. 그리고서 그 과거 사건에서 요 임차인이, 현재 임차인이 그때도 임차인이었나 봐라 이거야. 그리고 그 임차인이 적법하게 권리시고 배당을 했냐 이거야. 그래서 배당받지 못한 금액이 얼마나 되나 확인하라 이거야. 알았죠? 꼭 중요합니다 이거. 그냥 현재 나와 있는 경매 사건만 보고서 권리 분석을 하고 그건 믿고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NPL 부분은 마찬가지예요. 평범한 건 돈이 안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 문제가 많이 있는 물건. 그런 거를 금융권 또는 근저당 채권자랑 협의해서 할인을 많이 받아서 가져와야지. 근데 전제조건이 있어. 그 법적 문제를 해결할 자신이 있어야 되는 거야. 해결 자신 없으면 가격 내려가잖아. 배당 많이 못 받잖아. 해결을 해야 배당도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고 아니면 내가 낙찰 받아가지고 내가 낙찰 받는 거지. 채권자가. 해결하고 제가 파는 거지. 이게 차이가 크잖아요. 경매 물건이든 NPL 물건이든 평범한 건 안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걸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경매 전문가지. 그래야 NPL 전문가고. 저희 이제 투자 플랜 B는 로펌에 이제 근무 제가 하고 있잖아요. 최대한 안전하게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물건을 찾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거를 우리 변호사들하고 상의해서 이걸로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인가. 그래서 악의 경우에도 원금은 보존이 돼야 된다. 그러면서 이 수익이 나와야 된다, 이거지. 그렇게 해서 물건을 선별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경매나 NPL 이런 물건들을 이렇게 여기서 이제 좋은 건 사실 여기서 오픈 안 합니다. 소개를 해드리는 거고. 이런 거 외에도 이제
소송 업무라든지 공세 대금을 받지 못했다든지 돈이 부족하다든지 등등 여러 법적 문제 발생됐을 그런 문제가 있을 때는 아무 때나 편하게 상담을 전화를 주시면 됩니다. 제가. 사실 저는 이제 이렇게 이제 경매 물건을 하고 MPL 물건을 하고 그럴 때 너무 행복하거든요. 진짜 행복해요. 밤을 새도 피곤해지는 몰라요. 진짜 막 피가 막 끓어요. 너무 재밌어요. 천직이에요, 천직. 그래가 지난 약 30년 가까운 기간을 이 일을 해오는 거예요. 재미있게. 내가 돈 안 받아도 돼요. 나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돈 벌면 얼마나 좋아요. 해요. 그냥 진짜 행복해. 어디서 행복을 느끼느냐. 정말 어렵고 복잡한 거를 내가 막 하나하나 깨갈 때. 그래서 내가 만든 시나리오대로 결과가 나올 때 그 쾌감은 모를 거예요, 아무도. 정말 좋습니다. 막 진짜 내가 살아있는 것 같아요. 하다 보니까 이제 돈 많은 사람 많이 만나잖아요.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생각을 가끔 해요. 일정한 금액이 넘어가면 숫자야, 숫자. 그런데 사실 우리 국민들 중에 70%는 돈이 없어요. 여유치가 않아요. 이제 참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돈을 벌고 돈 때문에 사건 사고 발생하고 그러는 건데 단계가 넘어가면 사실 숫자인데 사람들은 그 돈 넘쳐나도 더 가지려고 하는 게 사람 힘이고 사람 마음이잖아요. 욕심이잖아요. 하여튼 이제 오늘 제가 이 정도 강의를 마치기로 하고 다음에는 더 좋은 물건으로다가 우리 이제 찾아뵐 테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 전문가들을 실수할 수 있는 그런 물건들,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 있는 물건은 반드시 전에 경매가 진행됐는지 안 됐는지 그거 확인하라는 거. 그거 꼭 오늘 기억하세요. 전문가들도 충분히 실수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플랜 B였습니다.